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전반기에 맺었던 상생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야당이 본회의장 출석을 거부하면서 의미 없는 반쪽짜리 임시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다시 후반기 원구성에 나선 김포시의회.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정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장, 부의장 선거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겁니다. 앞서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27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임시회를 열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전반기에 맺은 상생정치 실천 합의에 따른 원구성 방식을 두고 대립하면서 의장단 선출이 무산됐습니다.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에 따르면 후반기 원구성은 국민의힘이 의장직과 행정복지위원장직을 가져가고 민주당은 부의장직과 의회 운영위원장직, 도시환경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반기 원구성 방식을 반영해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1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반기 의정활동 과정에서 먼저 상생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정해진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먼저 투표로 선출한 뒤 본회의장에서 원구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4일 열린 임시회에서 국민의힘은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김포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저는 요청하는 바이고요. 지난 2023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상생실천 합의를 해놓고 7대 6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포시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8대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원구성 갈등으로 공전하면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식물의회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앞서 결론 없는 김포시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소식 보고 왔는데요. 부천시의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막바지 원구성 도중 파행된 후 후속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언제 살필 수 있을까요?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산을 무사히 넘었던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를 넘어 마지막 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 결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전 합의 과정에서 당초 도시교통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최의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작 본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고 2차 투표에서도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접전 끝에 당선자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여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급기야 의사 일정까지 하루 연기했지만 다음 날에도 결선 투표는 열리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구성까지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부천시의회는 전체 27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4명,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사전에 합의한 약속을 깨고 신의를 저버린 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고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의열 의원은 13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쪽박되듯이 깨면서 발생한 의회 본질의 파행 원칙이라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번 문제 해결의 본질입니다. 국민의힘은 과반수가 나오지 못한 투표 결과를 상대당 탓으로 돌린다면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뭐 약속은 약속이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파괴한 것도 아니거든요. 도교위원장을 우리가 파괴한 상태도 아니고 다수당에 본인들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당에 이렇게 안 됐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 임시회 전까지 못다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아직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도 안개 속입니다.
이대로라면 양당이 사전에 분배 합의를 어느 정도 끝냈던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마저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4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재만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인천시당을 향해 정해준 대로 결과가 안 나왔으니 다시 하라고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는 건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재만 위원장은 지난 1일 선출한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의원들이 28만 구민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선거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며 당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취임까지 끝난 마당에 사퇴 압박은 민주주의 훼손, 지방자치 퇴보,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계양구의회는 지난 1일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취임식을 진행했지만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조덕재 의원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취임식 이틀 만에 다시 임시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김경식 의원이 후반기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제28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4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레드카펫 행사와 개막식은 부천 아트센터에서, 개막작 상영은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이어지는데요. 올해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러브라이즈 블리딩과 폐막작 구룡성체 무법지대를 비롯해 49개국 작품 255편을 선보입니다. 작품 상영과 부대 프로그램은 오는 14일까지 11일 동안 부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계양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3곳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은 수위계를 활용해 노면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위험 수위 감지 시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계양구는 과거 침수가 발생했던 경인고속도로 하부 대보로와 선주교 하부 농로를 비롯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인고속도로 하부 통행 암거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폐렴과 수족구병 등 각종 세균성 감염병들이 잇따라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에 유의하면서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아 청소년과 대기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생인 어린 환자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보호자에 안기거나 대기실 의자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열자마자 방문하는 이른바 오픈런을 해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대기하기 일쑤입니다. 한 8시 50분쯤? 특히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조금 근데 쉬었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에요. 지난달부터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안 그래도 붐비던 소아과가 더 혼잡해졌습니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콧물, 재채기, 기침 등 일반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작성 기침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올해는 유독 10대 청소년 환자가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원도 내에서만 108명이 감염됐고 대구 73명, 제주 58명 등 전국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백일해 환자는 1,360여 명, 최근 10년간 백일해 환자가 가장 많았던 2018년 연간 980명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백일해가 한 달 넘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폐렴과 수족구 등 다른 감염병들도 잇따라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열,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일부 폐렴을 유발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도 최근 한 달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으로 입원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고 그래서 하나는 입원해 있고 지금 둘은 진료 온 거고.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항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집단 생활을 하는 6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족구 환자가 한 달 만에 2배 넘게 늘자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유일한 예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땐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조기에 항생제 처방 등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100일의 특이적인 증상은 뭐 감기하고 똑같죠. 비슷한데 좀 특이적이라 그러면 기침 소리가 한 번 하고 나서 기침 끝머리에 하는 그런 기침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예방접종 한 10년 지나면 한 번 추가 접종 꼭 해야 돼.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 보건당국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중심의 100일의 집단 감염 확산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 중 야외 활동 증가 등으로 세균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영유아와 청소년의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4일 인천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초청 간담회에서 오전 7시와 8시 잇따라 참석한 뒤 인천시청을 찾아 각각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차례 총선 모두 인천에서 패배했던 것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어도 20일간 선거운동하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평소에도 생활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총선 인천에서 실망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민생과 일자리, 주머니 경제 문제에 대해 당정이 협력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논란 속에 있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4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이 조례가 법적 공포기한인 7월 1일 이후에도 공포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통과에 반발해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례가 재의결됐지만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기반의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 제품 12개를 조사한 결과 장화와 모자, 가방을 비롯한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장화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68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가방이나 모자, 점퍼에서도 폼알데하이드나 납, 카드뮴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화성 리튬 1차 전지 제조 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 합동 점검한 결과 6개 업체에서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이달 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인데요. 지금까지 적발된 9건 중 4건은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입니다. 도는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보관 장소에 유해 화학물질 정보 미표시 등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 설치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 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8월 16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인데요. 본인 또는 직계 존속 중 한 명이라도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교는 졸업 10년 이내, 대학원은 졸업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